안녕하세요. 신희손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컨텐츠 매니저 조이스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캘리포니아에서 바뀌고 있는 법안 하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묶인 법안입니다. 하나는 SB Senate Bill 976 Protecting Our Kids from Social Media Addiction Act. 그 다음에 며칠 전에 Governor Newsom이 사인한 AB 272, Assembly Bill 272. 이 법안은 저희 아이들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조이스님은?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물론 이제 어른이니까 소셜미디어에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지만 저희도 소셜미디어를 쓰다 보면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소셜미디어를 보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그다음에 알지 못하게 계속 빠져들 때도 있죠. 뭐 어른이니까 뭐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뭐 보다가 다른 일도 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제 생각에는 이 소셜미디어에 대해 굉장히 많은 어떤 위험성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지금은 13개의 주에서 벌써 이 비슷한 법안을 이제 패스를 했는데요. 주요 조항이 뭐냐면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부모의 검증 가능한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성 있는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화합니다.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9월부터 5월까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알림 신청이나 구독자를 하면 거기서 새 컨텐츠가 올라오면 이제 알림이 오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9월에서 5월까지나 아니면 그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소셜미디어에서 아이들한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미성년자의 사용 시간은 연속적으로 사용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이하로 제한합니다. 부모가 물론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1시간 이상 만약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인스타그램에서는 1시간 이상 사용 시간이 지났다고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그런 워닝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성년자 계정의 기본 설정은 비공개로 전환이 됩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성인들에게 보여줄 수 없게 되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이제 공개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23일 날 보조적인 법안을 가버너 뉴섬이 사인했는데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금지됩니다. 이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LA는 벌써 내년 1월부터 이걸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 바뀐 법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이스 님이 지난주에 들어온 사건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일 5번 프리웨이 사우스 타스튼 주행하다가 철판이 날라와서 자동차 전면부가 파손됐습니다. 제 보험이 라이빌리티만 가입이 돼 있어서 보험 보상이 안 되고요. 달리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이 안타까운데 이 조이스님은 이런 경우가 있었네요. 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뭐가 튀어나온다든지 뭐 그래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이런 일 하도 많이 있어서 이 분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디스크립션은 정확히 제가 철판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5번 프리웨이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니까 5번 프리웨이는 캘리포니아 캘트렌의 관할입니다. 캘트렌은 모든 캘리포니아 있는 프리웨이의 공사나 이 상황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주정부 단체인데 캘트렌이 관장하고 있는 그런 프리웨이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공사 현장에서 미흡한 이 어떤 마무리나 아니면은 거기 남겨진 어떤 파편이나 디브리 때문에 내 차에 파손이 왔다면 거기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캘트렌 웹사이트에 가시면 폼 LD0274라는 폼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 양식 안에 그 사고가 난 세부 사항을 적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차량 파손이 났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뭐 VA니까 사진을 찍기는 힘들겠죠. 근데 그 특정 도로에 어떤 디스크립션이 있거나 하면 뭐 요새는 그 인공위성 사진도 있잖아요. 그 당시의 사진이 아니더라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인공위성 사진을, 그 다음에 수리 영수증은 수리가 하시지 않았더라도 인스펙션을 받으셔서 견적을 받으신 것도
되니까 그거를 다 받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12,500불까지는 우리가 청구를 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저는 이제 210번 프리웨이 공사 현장에서 이 페이브먼트 자체가 완벽하게 이렇게 패치가 안 돼 있어갖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빠져서 엑셀이 이렇게 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거를 인스펙션을 받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 사진을 첨부해서 보냈더니 한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4개월 지나고 나서 거기서 캘리포니아에서 책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철판 자체가 만약에 공사 현장 일부가 아니고 다른 차에서 나왔거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보상을 받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요새 이 수리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컴페인 콜리전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10년 전쯤 커스코에서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서 우표를 사다가 걸려서 스큐리티 가드가 와서 경찰에 넘겨져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누군가 도움으로 베일 $1,000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잘 이해도 안 되는 상태로 법정에서 제일로 넘겨지진 않았고 처음 하는 범행이어서 그냥 커뮤니티 서비스로 한 50에서 100시간 정도?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납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 센츄리 패스를 신청하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제가 기억도 못했던 이 일이 나오자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고 거짓말을 제가 했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로 기억도 잘 나지 않아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 그 전에 인터뷰했던 사람이 10년 지난 범죄는 이 얘기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 얘기를 안 했더니 또 떨어졌습니다. 이 범죄 기록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정확한 종이가 없습니다. 2013년 정도로만 기억하고 가물가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정말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때 많이 떨고 무서워서 처음 있는 일이라 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황당하죠.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뭐 잠깐의 실수로 감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감옥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이 있고 프리즌이 있는데요. 홀딩 셀이죠. 일단은 경찰에 넘겨주고 나서는 홀딩 셀 제일에 가시게 됩니다. 제일은 거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있는 감옥이 아니고요. 이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은 훈방 조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베일을 해서 빨리 풀려날 때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홀딩 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판결이 나서 내가 형을 살아야 될 때는 프리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미스디미너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즌에는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황당하시죠. 센츄리 패스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공항에 가면 뭐 TSA나 요새 공항을 빨리 출국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신분조회 신청이죠. 신분조회를 하시면 센츄리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범죄 기록을 조회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경범죄에 해당하죠. 중범죄가 아니라 실수를 해서 저지른 경범죄에 대해서 범죄 기록을 말소하시고 싶으시다면 영어로는 Criminal Record Expungement이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코트 웹사이트에 가시면 Clean Your Record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범죄 기록을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그다음에 범죄 기록을 조회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말소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다음에 신청해서 어떻게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보통 한 3, 4개월이 걸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말하는 경범죄 기록 말소하기 위해서는 자격은 일단은 보호관찰, 우리가 이제 풀려나고 나서도 이제 보호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관찰 안 하셨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형사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로 관련해서 어떤 형을 살고 계시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는 안 되면 살인이나 뭐 강도나 그런 거는 말소를 할 수가 없고요. 이런 뭐 경범죄, 절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폼이 있는데 Petition for Dismissal이라는 폼인데 폼 이름이 CR-180 말소 청원서죠. 그거를 받으셔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 내가 이거 신청한다는 내용을 따로 메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작성해서 이거 접수를 하시면 언제 나오라고 출두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자격을 심사해서 말소 자격이 되면 그냥 서류상으로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체가 이걸 도와주는 단체가 있는데요. LA에서는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안에서 월마다 범죄기록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엽니다. fla.org에 가시면 한국어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가 있고요. 아니면
이 남가주 변호사협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남가주 변호사협회에서 1년에 제 생각엔 2번인가 3번인가 Public Defender's Office 국선 변호사들하고 같이 이 일을 도와드리게 되는데요. 남가주 변호사협회에 연락을 하셔서 이 다음번에 이 범죄 기록 말소하는 클리닉이 언제 열리는지를 한번 하시고 한국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시면 되고요. 국선 변호사 Public Defender's Office가 더 가까우신 분들은 LA Public Defender's Office 웹사이트에 가시면 거기도 이제 다달이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범죄 기록 말소에 대한 클리닉을 여니까 거기서 정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비용도 비싸지 않고요. 시간은 물론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그게 정확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미주중앙일보 웹사이트에 오셔서 거기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 양식에 질문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해드리고요. 아니면 남가주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법률 세미나, 법률 클리닉 매달 첫 번째 화요일 6시부터 8시까지 한인회에서 열립니다. 웨스틴. 거기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법률 지식 말고도 다른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오시는 변호사분들과 통역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